형님, 죄송한데요. 지금 막 아기가 잠들어서 그런데 3층에서 자꾸 쿵쿵 소리 좀 안 나게 해주실 수 없어요? 아, 미안해 지희야. 잠깐 뭐 좀 찾느라고 그랬어. 최대한 소리 안 나게 할게. 근데 전부터 생각했는데요. 3세대가 한 지붕에서 같이 사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솔직히. 이제 와서 갑자기? 이미 2년이나 같이 살아놓고 이제 와서 무리가 있다니. 3세대가 같이 살기는 해도 현관이랑 주방 화장실도 다 따르고 여태껏 서로의 생활에 간섭하지 않고 잘해왔잖아. 뭐 말은 그렇게 하셔도 완전히 따르라고 해도 아무래도 밑에 층에 아버님이랑 어머님도 계시고 위층에는 또 형님이 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경 쓰여요. 저는 눈치 안 보고 애들 키우고 싶거든요. 방음 공사도 잘 해놨는데 그래도 신경 쓰여? 아무래도 소리 같은 것보다도 신경이 쓰여서 그래요. 저도 임신 중이고 곧 애가 한 명 더 늘게 되면 방도 하나 더 늘었으면 좋겠는데 형님도 조금 생각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슬슬 부모 품에서 독립할 때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아니, 잠깐만. 그거 지금 나보고 집 나가라고 돌려 말하는 거야? 아니요. 나가라고 하진 않았죠. 하지만 형님도 슬슬 독립할 생각도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언제까지고 부모님 돈으로 먹고 살면서 동생 부부랑 같이 지내고 있으면 아무래도 다른 가족들이 조금 불편해할 수도 있다는 생각 안 드세요? 아니, 왜? 딱히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형님은 의외로 눈치 없고 둔하시네요. 저 같았으면 나이 먹고 독립도 못하고 백수처럼 집에 눌러앉아 살면 부끄러워서 못 살 것 같은데요? 얼굴에 못 들고 살지 않을까요? 애들 교육에도 안 좋고. 나는 재택근무를 하는 거지 백수가 아니야. 부모님 용돈도 매달 꼬박꼬박 챙겨드리고 있다고. 그건 그렇고 지희 너는 나를 그렇게 생각했었나 봐.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백수라고. 솔직히 사실이잖아요. 생활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봐야 시부모님께 몇십만 원 정도 드리는 게 다잖아요. 고작 그 정도로 너무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하자면 형님이 앞으로 딱히 결혼하실 것 같지도 않고 나중에 저희 부부나 제 아이들도 공간이 더 필요할 테니까 지금처럼 저희한테 방해되지 않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회방꾼 때문에 집에서 편안하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 그게 네 본심인 거지? 지금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생각한 건 나만의 착각이었나 보네. 결혼 축의금이나 출산 축하 선물을 줬을 때도 겉으로는 감사하는 척해도 속으로는 나를 백수의 회방꾼이라고 무시했었던 거야? 솔직히 축의금 같은 거 주셨을 때 동생 부부한테 잘 보이려고 안 달란 거 보고 웃겨 죽는 줄 알았어요. 뭐 간단하게 말하자면 저는 형님 싫어요. 그러니 좀 빨리 나가주시지 않을래요? 나중에 아버님이랑 어머님 돌아가시고 형님이 일을 못하게 되면 3층에 있는 방 하나 정도는 빌려드릴 테니까요. 물론 그때는 집안일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그니까 즉 지금은 애가 늘어나는 걸 감안해서 나를 내쫓고 싶은 거고 애들이 다 독립한 후에는 나를 가정부로 쓰고 싶다. 이거네? 선우도 같은 생각이야? 당연하죠. 선우도 애들 방은 많을수록 좋겠다고 말했어요. 아마 형님이 독립하신다고 하면 찬성할걸요? 완전히 내쫓겠다는 것도 아닌데 뭐 어때요? 알겠어. 그렇게 내가 싫다는데 어쩔 수 없지. 그러면 원하는 대로 2세대만 사는 집으로 만들어줄게. 그러면 되지? 정말요? 아싸! 짐은 언제 싸실래요? 집도 바로 찾을 수 있겠어요? 짐 보내드려야 되니까 집 구하면 바로 알려주세요. 준비가 끝나면 연락해줄게. 그럼 이만. 일주일 후. 아또. 형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 살림살이 어디 갔어요? 벽지도 다 벗겨져 있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요? 어? 무슨 그런 질문을 해? 네가 우리 집에 2세대만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원하는 대로 너네를 이사시키려고 밤에 짐을 다 옮겨놨어. 아니, 왜요? 제가 언제 저희가 나가겠다고 말했어요. 형님 보고 나가달라고 말했잖아요. 왜 멋대로 이러시는 건데요? 형님이 무슨 권리가 있다고 이러는 거냐고요? 반대로 물어보자. 나를 내쫓으려고 하는 너는 무슨 권리가 있는데? 일방적으로 시끄럽네 방해되네 하면서 떠들기만 하는데 남이었던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 놓고 그런 말 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아?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을 물려받는 건 선우라고요. 나중에 이 집이랑 집에 있는 재산은 전부 선우가 갖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선우 아내니까 권리가 있죠.
그렇게 될 거니까 당연히 저도 말할 권리가 있죠. 물려받는다니 무슨 소리야? 여긴 내 집인데? 내가 싫다면 싫은 쪽에 나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이 집에 누구를 살게 하고 누구를 내쫓을지 결정하는 건 나야. 고작 선우보다 몇 년 더 일찍 태어났을 뿐이면서 그렇게 잘난 척하면서 말하지 마시죠? 이 집은 형님 집이 아니에요. 지금은 아버님 집이고 나중에 선우가 물려받을 집이죠. 형님 집이라고 우기기만 한다고 되겠어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네가 지금 뭘 착각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집은 아빠 집도 엄마 집도 아니야. 말 그대로 내 집이라고. 네? 무슨 말씀이세요? 벌써 형님이 징여받았다는 말이에요? 아니, 이 집은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직접 산 내 집이라고. 내가 나고 자란 예전 집은 네가 결혼해서 들어오기 전에 팔았어. 그러고 나서 아빠가 아파트를 살 거라고 했지만 내가 이 집에 방이 많이 남으니까 같이 살자고 부른 거야. 즉, 나머지 가족들이 내 집에 살고 있는 형태라는 말이야.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집이 형님 집일 리가 없잖아요. 형님이 돈을 벌어봐야 얼마나 번다고 집을 사요? 너는 나를 백수라고 생각하나 본데 내 입으로 말하는 것도 좀 뭐하긴 하지만 난 이래봬도 나름 잘 나가는 소설가야. 지희 너는 소설 안 읽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네? 재택근무라는 게 소설 쓰는 일이었어요? 심지어 잘 나간다니요. 처음 듣는 소린데 집이 누구 소유인지도 그렇고 다 금시초문이라고요. 아니야, 말했잖아. 애초에 2년 전에 선우가 회사에서 잘리고 생활고에 시달렸을 때 다음 직장을 찾을 때까지 같이 살게 해달라고 부탁했던 사람은 너잖아. 그때 부모님이랑 선우가 다 여기는 네 형님네 집이야 라고 설명했었어. 설마 해서 묻는 건데 잊은 건 아니지? 잊고 있던 거 맞나 보네. 고작 2년 만에 까먹고는 여기를 부모님 집으로 착각하고 정작 집주인인 나를 내쫓으려고 하다니 배꼽 잡네 진짜. 선우 일자리가 정해진 후에도 끈질기게 붙어 사는 주제에 말이야. 눈치 없고 둔한 건 과연 누굴까? 저도 까먹고 그런 거라서 어쩔 수 없잖아요. 아니, 죄송해요 형님. 제가 착각했어요. 용서해주세요. 나를 백수라고 생각하고 기어오르더니 설마 스스로 한 착각이 네 발목을 잡게 될 줄이야. 내가 다 쪽팔린다야. 형님 말이 맞아요. 정말 죄송해요. 아무것도 모르고 주제넘게 대해서 정말 죄송했어요. 이 집이랑 비슷한 조건으로 살려면 지금 내는 월세의 2배는 더 내야 한다는 건 잘 알고 있어요. 정말 신세 많이 지고 있어요.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니까 그 가구랑 가전이랑 다시 돌려놔주세요. 왜? 이제 집에서 나갈 거잖아. 그리고 애초에 선우 직장만 정해지면 나갈 거라고도 했었고 마침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냥 나가면 되겠네. 아니, 아직 살 집도 못 구했는데 갑자기 나갈 순 없어요. 형님 집이 너무 살기 좋은데 조금만 더 있으면 안 될까요? 하다못해 애들이 초등학교나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만이라도 부탁드리면 안 될까요? 뭐? 싫은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랑 어떻게 같이 살아? 말했지? 누구를 살게 하고 누구를 내쫓을지는 내가 결정한다고. 일단 가구랑 가전은 네 친정에 보내놨으니까 집이 안 정해졌으면 일단 거기 가서 살면 되겠네. 제 친정에 보내셨어요? 친정 오빠네 부부랑 사이 안 좋단 말이에요. 안 돼요. 못 가요. 여기서 조금만 더 있게 해주세요. 그럼 내 심정도 잘 알겠네. 사이 안 좋은 오빠 부부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기 싫은 것처럼 나도 나를 우습게 여기는 너랑 같이 살고 싶지 않아. 친정이 싫으면 알아서 다른 곳으로 가든가.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직 어린 아기까지 있잖아요. 어린 조카를 밖으로 쫓아내다니 너무 인정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냐고? 그렇게 면전에 대고 바보 취급당했는데 화가 안 나는 게 더 이상하지 않을까? 내가 무슨 성인군자도 아니고 애를 방패로 내세운다고 용서해줄 거라 생각하면 큰 착각이야. 너도 나를 무조건 쫓아낼 생각만 했으면서 남의 태도 운운하지 말아줄래? 그래도 저는 그저 착각했을 뿐이잖아요. 그것도 아까 잘못했다고 사과했잖아요. 사과했으니까 용서 좀 해주세요. 뭐래? 네가 애야? 사과해도 용서받지 못하는 일도 있다는 거 몰라? 그니까 까먹어서 그랬다고요. 이제 변명은 됐어. 더는 시간 낭비야. 지금 당장 나가. 이미 결정된 사항이니까 앞으로는 서로 간섭하는 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자 우리. 난 이제 너희 관련된 일에 일절 엮일 생각 없으니까 너희도 나랑 엮일 생각하지 마. 형님. 나 이제 곧 미팅 가야 돼.
집 도어락 비번은 내일 당장 바꿀 거니까 헛수고할 생각도 하지 마. 그럼 이만. 그 후 지인은 텅 비어버린 2층에 눌러앉아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요리를 해서 갖다 주는 등 제 마음을 돌리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집도 넓고 역도 마트도 가까운 데다가 이렇게 파격적인 월세로 살 수 있는 곳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속내가 너무 잘 보였고 자꾸 따라다닌다고 일에 집중도 안 되어 확 짜증이 나서 동생 선우에게 당장 안 나가면 경찰 부른다 라고 전했습니다. 선우는 곧바로 사과하고 지희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지금은 결국 지인의 친정에 잠깐 머물며 새 집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지인은 사이 안 좋은 친정 오빠네 부부와 매일 싸우며 지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만 안 했어도 아직 이 집에서 편하게 지냈을 텐데 참 불쌍하게 됐네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나 뻔뻔한 데다 무책임하기까지 한 사람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제 전 시어머니도 그러한 사람이었죠. 저의 전 시어머니는 돈이 최고인 줄로만 알고 사람을 무시해대다가 주위 사람을 다 떠나게 만든 막장스러운 인간성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 전 시어머니에게 제대로 복수해준 일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 해요. 어머님, 아버님이 새벽에 갑자기 발작이 오셔서 그이랑 같이 응급실에 모셨거든요. 아주버님이랑 형님도 오셨는데 어머님도 와서 한번 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친구분들 만날 때 연락하는 거 싫어하시는 건 알지만 상황이 급박해서요. 네가 시아비 모시는 걸 얼마나 못하면 멀쩡하던 사람이 발작 때문에 쓰러지고 난리니? 집에서 하루 종일 있는 애가 수발을 얼마나 못 들어야 이런 문제가 생기냔 말이다. 기껏 친구들이랑 여행 왔는데 너 때문에 기분 더러워지는 소식을 들어야겠어? 나까지 쓰러져야 속이 후련하니?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이가 출장 간 바람에 저 혼자 아버님 응급실에 모셨어요. 침대며 의자 하나 없는 자리에서 저 혼자 지키고 있는 중이고요. 거기에 의사랑 간호사는 없다니 말을 해도 항상 이렇게 오버를 하니까 짜증이 나는구나. 그리고 발작 일어났으면 응급실 가는 게 당연하지. 그게 생색을 낼 일이냐? 네가 정말 나까지 쓰러지는 걸 바라나 보구나. 그런 생각 한 적 없는데요. 주민이 사업 망해서 너랑 나랑 같이 지낸 지도 6개월이 다 되어 간다. 매일 보는데도 너 정말로 정 안 드는 얼굴인 거 알고 있니? 눈빛은 표독스럽지, 웃는 건 가식적이지,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제가 어떻게 해야 어머님 마음에 들 수 있을까요? 너는 그냥 내 눈앞에서 사라져주는 게 최선이다. 애당초 결혼 반대했을 때부터 그러게 조용히 꺼져주면 얼마나 좋았니? 주민이랑 주민 아비가 사람 좋은 거 이용해서 어떻게든 이 집안 며느리로 들어온 거 생각하면 지금도 이가 갈려. 저 좋다고 말씀하신 적도 있으셨잖아요. 얼마 전에도 아버님이랑 그이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버님이 있으실 때는 좋다, 이쁘다 하시다가 왜 자꾸 이렇게 말을 바꾸세요? 내가 주민이랑 주민 아비 생각하면 어지간하면 참고 싶어. 그런데 널 보면 그게 안 되는 걸 어떡하겠니? 사돈 양반들이나 너나 교사라고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 월급쟁이나 다름없잖니. 재수 없어서 주민이 사업 망하게 할 거면 재기하게 돈이라도 보태야 할 거 아냐. 그이 사업 망한 게 제 탓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혼 전에 반대하시면서 궁합까지 봐놓고서 왜 이러시는데요? 내가 아무리 봐도 궁합이 영 아닌 것 같아서 더 용한 곳에서 봤다. 그랬더니 너랑 주민이가 아주 상극이랬어. 이거사. 자꾸 이러시니까 저 너무 힘들어요. 말도 안 되는 걸로 자꾸 트집만 잡으시고. 내가 네 꼴 보기 싫어하면서도 한편으로 아주 합가 잘 시켰다. 생각하는 이유가 뭔 줄 아니? 바로 지금처럼 네가 괴로워하는 모습 볼 수 있다는 거다. 그러게 누가 주민이랑 결혼하래? 내가 칼 들고 협박이라도 했니? 왜 반대하는 결혼을 억지로 해놓고 앓는 소리냐? 이 집 며느리 되면 힘들 거라고 미리부터 경고했는데 왜 결혼을 하겠다고 그 고집을 피웠냔 말이다. 어머님도 허락하신 일이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허락 못하겠으니까 이혼하라면 하겠니? 이게 어디서 어른이 말하는데 말대꾸를 하고 있어? 저의 시어머니는 제가 그리 부유하지 않다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도 아들을 갖지 못한다거나 살림을 못한다는 등 갖은 이유를 들며 저를 핍박했죠. 평소 몸이 좋지 않은 아버님의 건강 문제까지도 탓을 하기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임신을 했을 때도 아버님의 간병을 맡기는 등 본인은 손가락 하나를 까딱하지 않으려 했죠. 임신인 거 알고 선생일 휴직하게 됐다며. 너 이제 앞으로 집안일은 손 하나 까딱하지 마라. 어머님, 제가 어떻게 그래요. 그래도 거둘 수 있는 건 거둘게요.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야지. 나한테 혼나고 싶으면 손 하나 까딱하지 말란 거였다. 휴직을 하게 됐다고 놀 생각하지 말고 주민애비 간병에 집안일 더 열심히 해야 한다. 알겠니? 임신 핑계로 나태한 꼴 보이면 네 시애미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확실히 깨닫게 해줄 거다. 일할 때보다는 덜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육아휴직이라서 급여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교사 월급이라고 해봐야 얼마나 한다고 집에서 놀 생각부터 하고 있어? 주민이 사업 망하게 해서 네가 입힌 피해는 생각 안 하니? 그거 만회하려면 하루 24시간 내내 일해도 모자랄 판인데 참아주고 있는 거다. 이 집안에 일어나는 불행은 다 제 잘못이라고 점쟁이가 말하던가요? 어머님이 아버님 내버려 두고 친구분들이랑 놀러만 다니니까 문제가 생긴다고는 안 하고요? 나도 당장 아픈 사람이라 너한테 간병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다. 놀러 다니는 게 아니라 산책 삼아 친구들이랑 돌아다니면서 운동하고 건강관리하는 거고.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네요? 저는 그럼 더 참을 수 없어요. 분가하고 말지. 몸 아픈 시아비 버리고 분가하겠다는 꼬락서니를 보니 네 그릇을 알만하구나. 교사 집안이라고 그나마 조금 있는 인성을 이쁘게 봐주려고 했는데 그것까지 아주 바닥이야. 저랑 그이 말고 아주버님이랑 형님한테 부탁을 하지 그러세요? 사업 잘 나가시고 돈도 잘 버시니 간병인 쓰는 것쯤이야 어려울 일도 아니잖아요. 사업 잘 나가는 큰애한테 아픈 사람이나 돌보면서 괜히 심기상하라 이거니? 선생이라는 애가 그렇게 생각이 짧아서 어디다 쓰겠나 싶구나. 한 바구니에 계란 다 담는 거 아니라는 말 들어는 봤을 거다. 큰애한테 괜히 악영향 미쳐서 이 집안까지 다 망해야 네 속이 시원하겠어? 시어머니의 핍박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저나 남편이나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 당장은 분가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이나 아주버님의 도움이 없는 상황에서 남편은 사업을 복구하기 위해 부단히도 애를 썼죠. 건강을 돌보지 않고 무리한다 싶던 남편은 어느 날 제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당신 엄마 때문에 많이 힘들지? 어머님 때문에 지금 힘드냐고 물었어? 난생 처음 탈모라는 걸 겪어봤으면 말 다 한 거 아냐? 엄마도 우리 아끼니까 말이 좀 세게 나가시는 걸 거야. 본성은 아마 착한 사람일 거라 생각해. 제발 정신 좀 차려 당신. 어머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면 왜 당신 사업 휘청거릴 때 안 도와주셨는데? 그야 나 도와주다가 다 같이 망해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 거지. 아주버님이 자금 좀 보태달라고 급하다고 하실 때 도와드리다가 그렇게 된 건 기억 못하고? 똑같은 자식인데 아주버님은 사업 망할 것 같으니까 어머님이 땅이며 부동산이며 처분해가면서 도와드렸던 거 기억나지? 내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 그래. 당신한테도 면목이 없네. 미안. 이제라도 안 늦었어. 어머님이 하는 말 때문에 휘둘리는 것도 이제 그만하자. 분가하고 그냥 다른 집에서 살자. 어때? 분가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그 얘기를 할 때가 아니야. 나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 얼마 전에 건강검진 받은 거 말이야. 결과 나왔는데 나 암이래. 그것도 췌장암. 췌장암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나이가 몇인데 췌장암에 걸려? 정밀 검사는 해봤고? 이걸 가족들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괜히 나 죽는다고 하면 스트레스만 받을 텐데. 당신이 착한 사람이라 결혼한 거긴 한데 그 말은 좀 많이 심하다. 암 걸린 사람이 다른 사람 걱정하는 거야? 솔직히 몸에 안 좋은 음식들 안 죽는다면서 편하게 당신한테 먹게 한 어머님이
원망스러울 지경인데. 미안. 많이 부족한 남편이라서 정말 미안. 당신 남겨두고 혼자 갈 자신이 없는데 나도 정말 그러고 싶지 않은데 일이 이렇게 됐네. 우리의 얼굴은 보고 죽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야. 살 생각을 해야지. 죽을 생각부터 하고 있으면 어쩌잔 거야? 남편이란 사람이 그렇게 약한 소리 할 거야? 그렇게 말하면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져? 가뜩이나 아버님의 건강이 좋지 않던 중에 남편까지 위독한 병에 걸리게 되니 집안은 거의 초상집 분위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조금 더 생명을 이어가다가 제가 출산한 딸아이의 얼굴을 보고 얼마 안 있어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죠. 시어머니는 절더러 시아버지도 모자라 남편까지도 잡아먹은 년이라며 장례식장에서 악을 쓰며 절 핍박하더군요. 당연히 장례식 이후 제 딸아이에 대한 시선이며 태도 역시도 곱지 않았죠. 어머님, 애가 지금 기도가 막혀서 죽을 뻔했어요. 아버님 씹던 껌을 애한테 주시면 어떡해요? 울면서 껌 달라고 보채는데 그럼 날더러 어떡하라는 얘기냐. 단물 적당히 빠진 거라 애 이 썩을 걱정은 안 해도 될 거다. 아니요. 원래 어른이 씹던 거든 후후 불어준 거든 다 위험해요. 뮤탄스균 때문에 충치가 생길 수 있다고요. 적어도 생후 20개월까지는 신경 써달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뮤탄스가 나발이고 간에 이빨 관리야 제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게 뭐 대수라고 그러냐. 내가 키운 애가 그래도 둘이나 되는데 네 훈수나 듣게 생겼어? 왜 사람 먹는 거 가지고 까탈스럽게 굴고 난리냐. 제가 이래봬도 선생이에요. 애들 키우는 것과 관련해서 어머님보다야 많이 아는 분야도 있어요. 그래, 꼴의 선생이랍시고 애들 좀 머리에 먹물 넣는 법은 알겠지. 그런데 보아하니 예절 교육은 전혀 안 되겠구나. 어디 시어미가 말을 하는데 꼬박꼬박 말대꾸질이냐? 말대꾸하는 게 아니라 제가 부탁을 드린 내용에 대해서 좀 지켜달라는 거죠. 그이 췌장암으로 죽은 것도 건강관리가 안 돼서 그런 건 아시죠? 비만이며 당뇨가 많이 해로운데 괜찮다면서 밤에 맨날 야식으로 아이스크림이며 피자며 콜라며 마음껏 먹게 하셨잖아요. 아이고 선생질하면 의사 자격증도 같이 따는 줄은 내가 오늘 처음 알았구나. 그래, 네 잘난 건강상식을 안 지켜서 주민이가 암 걸려 죽었다. 이거냐? 그럼 큰 애 멀쩡한 건 어떻게 설명할 거니? 아주버님이야 형님이 챙겨드리고 있고 저희랑 따로 살고 있잖아요. 아버님도 그렇고 죽은 그이도 그렇고 어머님이랑 같이 지내고 있고요. 인연이 미쳤나? 그럼 내가 아들도 죽이고 남편도 죽이려 한다 이거니? 먹고 싶은 거 안 먹으면 오히려 더 스트레스라는 거 몰라? 제발 부탁이에요, 어머님. 애 양육하는 문제는 저한테 맡겨주세요. 그이 사별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든데 어머님이랑 싸우고 싶지 않아요. 그래, 그렇게까지 말하는 걸 들어보니 내가 바뀌어야겠다 싶구나. 감사해요, 어머님.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라. 이제부터 너한테 더 모질게 하겠다는 얘기다. 얼마나 착하게 말을 해줬으면 까마득하게 어린 년이 시어미한테 대들 수가 있니? 어휴, 내가 속이 터져서 정말. 어머님이랑 아버님 모시면서 학교 일까지 하고 애까지 키우는 건 정말 못할 짓인 거 아시죠? 친정엄마가 근처에 살아서 애 키우는 거 도움받고는 있지만 더 이상은 저도 힘들어요. 그래, 네가 모시기 싫다고 하니까 나도 속 시원하게 할 말 좀 해야겠다. 막말로 주민이도 죽은 마당에 너랑 나랑은 이제 남 아니니?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꺼지라고. 갑자기 가란다고 하시면 저랑 애는 어떻게 하나요? 네 애가 나한테 매질 당하는 거 보기 전에 꺼지는 게 좋을 거다. 주민이 죽고 너도 챙길 만큼은 챙기지 않았니? 그이 사업 망해서 챙긴 것도 없어요, 어머님. 그리고 아주버님한테 빌려준 돈은 아직 돌려받지도 못했고요. 이게 아주 돈독이 올라서 미쳤구나. 그래, 얼마면 되겠니? 대체 얼마를 빌려줬길래 그래? 2억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머님. 조만간 내가 돌려줄 테니 잠깐만 기다리고 있거라. 솔직히 돈이 그렇게까지 궁한 것은 아니었지만 시어머니가 너무 괘씸하여 어떻게든 손해를 주고 싶은 마음이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게 돈을 주기 싫었는지 변호사를 고용해서 저를 어떻게든 공격해왔습니다.
어머님, 돈 돌려주시겠다고 하더니 어떻게 이렇게 말이 바뀌실 수 있나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돈을 주겠다고 한 건 너한테 잘못이 없을 때 그렇게 한다는 거였다. 당장 네가 손녀랍시고 데려온 애부터가 이미 우리 주민이 딸이 아닌데 어떻게 2억이니 뭐니 하는 소리를 할 수가 있니? 설마 제가 바람을 피웠다는 건가요? 어머님, 진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점집에 가서 물으니까 다 답이 나오더구나. 어쩐지 애가 날이 갈수록 주민이 닮은 얼굴이 하나도 없다 했어. 아버님이랑 아주버님은 물론 형님도 다들 죽은 그이 닮았다고 했던 건 기억 안 나시죠? 그거야 너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인데 믿을 수가 있겠니? DNA 검사에서 당장 네 딸이 주민이 핏줄이라는 것부터 입증하거라. 어머님 고집 때문에 사업 망하고 스트레스 받다가 죽은 남편 생각하면 지금도 이가 갈려요. 입증을 하면 그때는 그럼 순순히 2억 돌려주실 건가요? 네가 떳떳하지 못하니까 지금 이렇게 반응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설령 네 말대로 주민이 딸이 맞다 손 치더라도 2억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드릴게요. DNA 검사예요. 저는 떳떳하니까. 그리고 2억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증거가 있으니까 조만간 전달해 드릴게요. 이게 아주 막 나가기로 작정을 했구나. 꼭 그 돈을 받아내겠다고? 그전에는 안 그랬다는 듯이 말씀을 하시네요. 하도 어머님이 그 말을 자주 하셔서 제가 갈피를 못 잡겠어요. 그건 네가 정신이 나간 년이라 그런다. 어디 가서 교사니 선생이니 하면서 잘난 척하지 말고 똑똑히 새겨듣거라. 이 집안에 네가 들어오게 한 건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 돈이고 뭐고 한 푼도 줄 건 없으니 그런 줄 알아라.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소송까지 갈 거 있니? 네가 그렇게까지 돈이 궁하다고 한다면 주마. 돈이 궁한 건 아니지만 제가 받아야 할 정당한 대가는 받아야겠어요. 남편이 사업 휘청거린 것도 아주버님 도와드리느라 그런 거고 그거 종용하신 건 어머님이시잖아요. 당장 애 아빠 죽고 나서 이 집에서 지내는 동안 저한테 생활비라도 주셨나요? 애 분유값이라도 하라고 돈 주셨냐고요. 적어도 2억의 절반인 1억이라도 주셔야죠. 사람 말을 또 끝까지 안 듣는구나. 돈이 궁하다고 하면 준다고 했지만 2억이니 1억이니 하는 큰 돈을 주겠다고 했니? 네가 이제까지 집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지내고 편하게 먹고 마셨던 거 월세로 다 계산해봐라. 그런 거 감안하면 너한테 돌아갈 돈은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알고 있지? 거짓말도 모자라서 마지막까지 절 이렇게 우롱하시네요. 소송밖에 답이 없다는 걸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너한테 고마운 거 하나도 없다. 가난한 집 딸려는 성품도 바닥이라는 거 미리부터 알고 있었으니까. 손녀딸 양육하는데 들어가는 돈도 아까워하시는 분 인성만 할까요? 걔가 왜 내 손녀딸이니? 네 딸이지. 헛소리도 좀 작작하거라. 결국 돌려주지 않는 돈 때문에 힘든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고 저는 그간 아버님을 간병한 일이며 남편이 받아야 할 상속을 받지 못한 것이며 아주버님에게 빌려준 돈 등을 인정받아 상당한 금액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응당 받아야 할 금액을 소송을 통해 받아내게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들은 모진 말로 인해 마음의 상처는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내가 점집에 가서 들어보니 지금 당장 이겼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더구나. 네 딸년이며 너며 업보를 제대로 치른다고 점집에서 말해주더구나. 절 미워하시는 이유가 정말로 그 일을 죽게 만든 게 제 탓이라 생각하시는 건가 보네요. 그렇게 미신을 믿으시는 이유가 뭔지 전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내가 너 처음 봤을 때부터 기운이 우리 집안이랑 영 안 맞다고 느꼈다. 확인을 해보니 모래지옥에 빨려 들어가면서 주변 사람들까지도 죄다 붙잡아 끌어당기는 사주라더구나. 에라, 이 역병 같은 년. 아버님 건강은 좀 어떠세요? 어머님 혼자서 돌보는 거 쉽지 않을 텐데 형님한테 부탁하시죠. 이제 와서 착한 척 가증 떠는 거 보니 아주 기가 막히는구나. 네가 그런다고 한 푼이라도 더 떨어질 줄 아는 거니? 그렇게 걱정이 되면 소송을 애당초 걸지를 말았어야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동안 헌신한 대가를 받은 것뿐이에요. 이제 앞으로 딸아이도 키워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이는 힘들잖아요. 네 딸년도 너랑 마찬가지로 업보를 받을 거다. 지 어미가 남편이며 시합이며 잡아먹은 년인데 걔는 멀쩡하겠니? 보나마나 차에 치이든지 머리에 이상이 생기든지 할 거니까 두고 보거라. 저주를 퍼부으시네요, 아주. 제발 어머님 정신 차리라고 저도 빌게요. 점집에 돈 쓰면서 이상한 소리 듣지 마시고 제발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세요. 나중에 웃는 게 누구일지 두고 보자꾸나. 이 역병 같은 년,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노망이 났나 싶을 정도로 저주를 퍼붓던 전 시어머니. 딸아이가 중학교에 입학할 때까지도 매일같이 제가 일하는 근무지에 찾아와 자신의 아들이 억울하게 죽었다고 시위를 벌이는 등 저를 괴롭히기 위해 온갖 수를 다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체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늘이 너한테 벌을 안 내리니 별 수가 있겠니? 아무리 그래도 명색이 한때나마 시아버지였는데 장례식에도 찾아오지 않은 년을 용서할 수 있겠냔 말이다. 위독해지셨을 때 병문안 갔더니 어딜 찾아오냐면서 물통 집어던지셨던 건 잊으셨어요? 내가 너였으면 그 물통 맞고서 무슨 짓이냐고 소리칠 게 아니라 무릎 꿇고 죄를 빌었을 거다. 죄를 지었으면 대가를 받는 게 인지상정인데 그 간단한 이치를 왜 모르니? 저는 지은 죄 없고 이제 어머님, 아니 당신한테 제가 휘둘리고 핍박당해야 할 이유도 없어요. 이제 어머님이라고 부르지도 않겠단 말이냐? 병실에서 이혼한 지가 언제인데 어머님이라고 부르냐면서 기겁하시고 폭언 퍼부으면서 머리채 쥐어뜯던 분이 누구셨죠? 그때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안 말리셨으면 어머님 폭력으로 신고했을 거예요. 협박질이나 하는 인성으로 잘도 애들 가르치겠구나. 너한테 가르침 받을 애들이 불쌍해서라도 앞으로 꾸준히 그 학교에 찾아가 줘야겠다. 네가 어떤 년인지 실체를 똑똑히 밝혀야 문제가 없지. 업무 방해죄로 신고하는 수가 있어요, 어머님. 저는 분명히 경고를 드렸어요. 그래? 그럼 내가 업무 방해는 안 되는 선에서 네가 어떤 년인지 잘 소문을 내줘야겠구나. 끊임없이 이어지는 핍박 때문에 시달렸던 저는 정신병에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딸아이를 돌보는 문제를 친정엄마에게 많이 도움받고 있던 상황이라 선생을 그만둬야 하나 고민도 되던 시점이라 그냥 일을 때려치우게 되었죠. 전 시어머니에게 더 시달리기 싫어 가족들과 아예 먼 곳으로 이사까지 가버리게 되었던 저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자 약사와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동서, 이렇게 불쑥 연락을 하게 돼서 미안. 어머님 때문에 너무 힘든데 하소연할 사람이 동서밖에 안 떠올라서 연락했어. 설마 아직도 손주 보겠다고 난리 치시는 거예요? 아니, 난임 문제가 꼭 형님 탓은 아닌 거잖아요. 집안 씨를 단절시킬 거냐면서 노발대발 하시는데 하루하루가 지옥이야. 동서는 어떻게 이런 어머님이랑 한 집에서 살고 지냈던 거야? 맘 같아선 놓친네. 그냥 병이라도 걸려서 콱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싶어. 아주버님이랑 분가해서 지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같이 지내시나 봐요? 그이 사업이 잘 안 풀리는 바람에 합가야 한참 오래전부터 했지. 처음엔 동서랑 나랑 비교하면서 맨날 나 칭찬하더니 이제는 내가 무슨 철천지 원수인 것처럼 대하시니 너무 힘들어. 자식 못 낳는 게 동서 말 맞다나 내 잘못만은 아닌데 아예 귀를 닫고 듣질 않으시니 죽겠어 정말. 정 자식이 필요하면 입양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닐까요? 안 그래도 그 얘기 꺼내봤는데 미쳤냐면서 그릇이 날아오더라. 참, 동서 카톡 프로필 사진들 봤는데 동서 딸 민영이가 서울대 입학한 것 같더라고. 너무 축하해. 애 교육을 어쩜 그렇게 잘 시켰어? 나중에 나도 애 갖게 되면 동서가 비법 좀 알려주라. 제가 잘 시켰다기보다는 애가 공부에 흥미를 가진 덕분이죠. 비법이랄 게 뭐 별거 있나요? 손녀가 서울대 갔다고 하면 어머님이 참 좋아하시겠다. 우리가 이렇게 갈라지긴 했어도 고향도 같고 공통점이 참 많았잖아. 나중에 여유될 때 어머니 안주 삼아 술 한잔 같이 하기라도 하자. 저야 나쁘지 않죠. 시간 되실 때 얘기해 주세요. 저의 전 손윗동서는 저와 고향도 같았던지라 서로 통하는 게 많았고
어머님과의 싸움에서 제 편을 많이 들어줬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몇 년에 한 번씩 안부 정도는 주고받으며 교류를 해오고 있었는데요. 그런전 손이 동서에게 딸아이가 서울대 간 얘기를 하면 반드시 전 시어머니가 절 찾아올 거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전 시어머니는 제게 그간의 잘못을 사과하고 싶다면서 카페에서 만나자고 요청을 해오더군요. 사과를 한다는 말을 믿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간 당한 걸 갚아줄 요량으로 그 요청에 응했습니다. 나다. 네 옛 시어머니. 너랑 길게 얘기하기 싫으니 단도직입적으로 본론만 말을 하마. 사과하고 싶다고 하시더니 표정 보니까 딱히 그럴 마음은 없으신가 보네요. 너무 거짓말을 편하게 하시는 거 아닌가요? 듣자 하니 내 기특한 손녀가 서울대 갔다고? 형님한테 들으신 것 같은데 왜 그걸 또 묻고 그러세요? 제 입으로 들으면 가짜인 게 진짜가 되기라도 하나요? 싹수 없는 말투는 여전하다만 꼴의 교사랍시고 애 교육은 잘 시킨 모양이구나. 그간 내 새끼 키우느라 고생했다. 여기 가방에 1억 담아놓은 거 줄 테니 양육포기 각서 쓰거라. 아이고 어머님, 1억이나 주신다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 돈이 많이 궁했니? 이런 이야기가 쉽게 풀리겠구나. 라고 할 줄 알았어요, 어머님. 사람 말은 끝까지 들으라고 하시던 분이 왜 본인은 못 그러시는지 모르겠네요. 너 지금 어른을 놀리는 거냐? 내가 그래도 네 시어미다. 시어미. 연 끊은 지가 언젠데 시험이 타령이야 이 할망구가. 댁 같은 인성 파탄자는 10억을 준다고 해도 우리 딸 절대로 못 맡겨. 점집에서 그 딸 당장이라도 안 맡기면 큰 화를 입는다고 했다. 내 말 안 듣고 횡액 입기 싫으면 얼마든지 네 맘대로 하거라. 웃기고 있네. 그 잘난 점집에서 손녀가 서울대 간다는 건 말을 안 해줬나 봐? 내 말 안 들으면 네 딸년이 대학 편하게 다니게 내버려 둘 줄 아니? 미쳐가지고 감히 어른을 할망구니 뭐니 하고 있어. 보나마나 애 혼자서 기르느라 피똥 싸고 있으려니 어디서 가짜는 자존심이나 세우겠다고 말이야. 형님이 나 재혼한 얘기는 안 해줬나 보네? 전 남편이야 댁 말에 기죽어서 살았지만 지금 남편은 댁한테 사정 봐줄 사람 아니거든? 이게 정신을 못 차리고 감히. 전 시어머니는 분을 참지 못하고 제게 돈이 든 가방을 휘둘러 오더군요. 저는 머리를 얻어맞긴 했지만 많은 세월이 지났던지라 어린아이가 휘두르는 것만도 못한 위력이었습니다. 정당방위도 성립될 테니 잘됐다 싶었던 저는 가방을 빼앗아 전 시어머니의 얼굴에 냅다 휘둘렀죠. 어구구 소리를 내며 쓰러지더니 몸을 파들파들 떨며 사람 살리라고 악을 써대는 꼴을 보니 한심해서 더 때릴 생각도 들지 않았죠. 이후로 전 시어머니는 제 분을 못 이기고 알아눕게 되어 날마다 절 원망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 손윗동서를 통해 들을 수 있었는데요. 전 손윗동서는 제발 이대로 그냥 놓친 내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말할 정도이니 쌓은 업보가 정말 만만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오랫동안 절 괴롭혔던 사람인지라 저는 통쾌할 뿐이네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2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아빠와 단 둘이 살다가 그 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현재는 저 혼자 살고 있어요. 저도 4살부터 10살까지는 엄마, 아빠, 오빠와 함께 살았답니다. 그런데 10살 때 엄마와 아빠가 이혼하면서 오빠는 엄마를 따라가고 저는 아빠와 함께 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엄마, 오빠와는 멀어지게 된 것이죠. 몸은 떨어졌어도 저는 언제나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빠 생각은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수연아, 아빠 술 먹고 들어간다. 친구 만나러 가신다더니 술 드셨어요? 제가 술 좀 줄이라고 했잖아요. 미안. 요즘 일이 고돼서 술 생각이 났네. 과수원 일 하느라 힘드시죠? 제가 빨리 취직해서
아빠한테 도움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네가 우리 집에 온 날부터 아빠 인생은 행복 그 자체였어.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힘이 되는 존재니까 취직 스트레스 받지 마. 제가 4살 때 입양된 거죠? 너무 어려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아빠 같은 부모를 만났으니 저는 행운아예요. 너한테 못 해줘서 미안한 게 너무 많아. 입양했으면 부모로서 책임을 지고 잘 살았었어야 했는데 10살 때 너희 엄마랑 이혼하게 돼서 너무 미안하구나. 하여튼 술만 먹으면 아빠는 꼭 그 얘기 하시더라. 저는 엄마 아빠 이혼한 거 아무렇지도 않다니까요. 능력 없는 아빠가 너를 키우게 된 것도 너무 미안하구나. 너희 엄마가 돈이 많으니 자식들을 다 키우는 게 맞았는데 내가 너만은 꼭 책임지고 싶다고 우겼어. 그때 아빠가 회사에서 구조조정 당하고 힘든 시기였는데 돈 많은 엄마가 아빠 버리고 떠난 거잖아요. 오빠는 친아들이니 엄마가 데려갈 거고 입양한 자식인 저는 다시 고아원으로 보내라고 한 거. 저 똑똑히 들었어요. 아빠가 고아원은 절대 안 된다고 아빠가 저 키우겠다고 한 얘기까지도요. 너한테 너무 상처를 준 것 같아서 미안하구나. 아빠가 좀 더 능력이 있었다면 엄마가 아빠를 버리고 떠날 일도 없었을 거고 너도 엄마 사랑 받으면서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전부 내 탓인 것 같아. 엄마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너무 바빠서 저 케어해주지도 못했을 거예요. 낮에는 식당, 밤에는 호프집 운영하면서 건물까지 샀으니 제가 엄마 얼굴 볼 시간이나 있었겠어요? 난 아직도 네 엄마를 이해하지 못하겠어. 죽을 때 가지고 갈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돈에 집착하고 악바리처럼 사는 건지. 네 오빠가 엄마 성격을 닮아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냐. 내 아들이지만 너무 돈에 집착해. 오빠가 그렇게 돈을 밝혀요? 네 엄마가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 기범이가 건물 물려받고 싶다고. 네 엄마를 그렇게 들들 볶는다는구나. 네 엄마 알잖아. 건물에 대한 집착이 남다른 것. 그런데도 아들 등살에 못 이겨서 증여까지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아들이 참 무섭다는 생각까지 들더구나. 너도 기범이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네가 가진 걸 뺏으려고 할지도 몰라. 저는 돈이 없으니까 오빠가 찾아올 일이 없어요. 하긴 그렇지. 과수원 일 하면서 입에 풀칠하는 우리를 찾아와서 들들 볶을 일은 없겠구나. 돈이 없어서 이럴 때는 참 편하구나. 허허. 돈은 없지만 가족 간의 사랑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더 중요해요. 우리 수연이가 그렇게 말해주니 아빠는 정말로 힘이 난다. 술 조금만 드시고 일찍 들어오세요. 엄마와 오빠는 돈은 많지만 언제나 불화가 끊이지 않았고 저와 아빠는 돈은 없지만 항상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가족이었답니다. 덕분에 저는 이 세상에서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그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이 가족 간의 사랑이라고 믿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도 예기치 못한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수연아, 우리 인생 이제 대박 났어. 무슨 일이에요? 아빠 로또라도 당첨된 거예요? 아빠 늙으면 고향 내려가서 사는 게 꿈이었잖니. 그래서 미리 땅도 조금 사뒀고. 수연이 너도 알지? 네, 저도 알죠. 그 땅 부지가 곧 개발될 거라는 얘기가 있어. 그게 현실이 되면 엄청난 보상금을 받게 될 거야. 정말요? 와, 믿기지가 않아요. 그 돈 받으면 우리 수연이 하고 싶은 거 다 시켜줄 수 있어. 우리도 이제 부자가 되는 거라고. 무슨 소리예요? 저를 위해 쓰실 생각하지 말고 아빠 본인을 위해 쓰셔야죠. 이제 힘든 과수원 일 그만하시고 편히 사시면 좋겠어요. 아빠는 이 일이 좋아. 비록 회사 다니다가 구조조정 당하고 친구 소개로 엉겁결에 시작하게 된 일이지만 이 일이 아빠한테 딱 맞아. 몸을 움직여서 일하다 보면 잡생각도 사라지고 얼마나 좋은데. 그래. 그럼 보상금이 나와도 그 일을 계속 하시겠다고요?
당연하지. 그 돈이 나온다고 해서 아빠 인생이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어. 수연이 네 미래를 위해 그 돈을 쓸 거야. 저는 돈보다 아빠 건강이 제일 걱정이에요. 돈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으니까 제발 오래오래 제 곁에 있어주세요. 그래. 우리 딸이 최고다. 아참. 보상금 얘기는 엄마랑 오빠한테는 비밀이다. 저랑은 연락 자주 안 하는 거 아시잖아요. 혹시라도 연락이 오거든 돈 얘기는 절대 꺼내면 안 돼. 아빠 말 이해했지? 네, 그럼요. 보상금 얘기가 나오고 나서도 저와 아빠의 일상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빠는 묵묵히 과수원 일을 하셨고 저는 열심히 공부하며 제 삶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빠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 저 내일부터 아빠 집에서 살게요. 수연이 너도 그렇게 알고 있어. 엄마는 어쩌고 우리 집에서 엄마 죽었어요. 엄마가?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장례를 치렀다고? 몰라요. 그냥 갑자기 쓰러져서 그렇게 됐어요. 암튼 나 내일부터 그 집에서 살 거니까 방 하나 비워둬요.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중이라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네가 집이 왜 없어? 너희 엄마가 가진 재산이 얼만데? 그거 다 날렸어요. 저 이제 거지라고요. 그러게 진작에 나한테 건물 줬으면 됐을 텐데. 바보같이 이상한 사기꾼한테 속아서 건물 날리고 충격받아서 쓰러지기까지 하고. 우리 엄마지만 진짜 한심한 인생이야. 너희 엄마가 사기를 당해서 재산을 날렸다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엄마 죽고 나서 엄마 이름으로 된 재산 제 앞으로 명의에 옮기려고 보니까 이미 남아있는 게 없더라고요. 엄마가 죽기 직전에 도박에 빠져서 돈도 많이 썼고 사기도 당한 것 같고. 아무튼 저 개털이에요. 그렇게 저희는 갑자기 두 식구에서 세 식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오빠와 사는 게 좋고 즐거웠지만 갈수록 불편한 부분들이 생겨났습니다. 오빠는 자주 아빠 방에 들어가 뭔가를 뒤졌고 누군가와 몰래 전화 통화를 하다가 저를 마주치면 화들짝 놀라서 방으로 들어가고는 했습니다. 수연아, 요즘 힘들지? 10살 이후로 본 적 없는 오빠랑 같이 사느라. 아니에요. 그래도 오빠고 가족이잖아요. 아빠는 오랜만에 아들이랑 같이 사니까 좋으세요? 이런 말 하기는 그렇지만 솔직히 좋은 의도로 우리한테 온 것 같지는 않구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집에 온 날 나한테 털어놓더구나. 자기한테 한 푼도 안 남기고 간 엄마가 너무너무 밉다고. 그래도 엄마가 그동안 널 위해 헌신한 걸 생각해보라고 하니까 그런 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구나. 내가 아비로서 할 말이 없었다. 10년 이상 떨어져 산 저도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너무너무 슬펐는데 오빠는 어째서 엄마에 대한 미운 마음만 남아있는 걸까요? 그래서 말인데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너와 나만 알고 있어야 해. 아빠가 받게 될 보상금에 대한 얘기다. 보상금이요? 너희 엄마가 저렇게 허망하게 간 걸 보니 사람 인생 한치 앞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구나. 그래서 아빠가 생각해 놓은 게 있는데 말이야. 아빠는 그날 오빠에 대해 알게 된 진실과 더불어 보상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저에게 모두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비교적 돈에 대해 무관심하게 살아온 편이었는데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정신이 아득해지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도 성인인 이상 돈 문제에 언제까지나 무관심하게 살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아빠가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아빠는 본인의 운명을 알고 계셨던 걸까요? 야, 당장 땡땡병원 응급실로 튀어와. 아빠가 교통사고 당했어. 우리 아빠가? 괜찮은 거지? 상황 안 좋아. 빨리 오는 게 좋을 거야. 안 돼. 아빠 없이는 못 산단 말이야. 아빠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빠를 잃은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슬픔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오빠는 비로소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한수연, 너 내일 짐 싸서 나가줘야겠다. 내가 내 집에서 왜 나가? 이게 왜 네 집이야? 아빠 죽었으니까 내 집이지. 뭐라고? 동생아, 너 입양된 건 알고 있지? 당연하지. 아빠랑 나 사이에는 비밀이 없었어.
내가 입양된 것도 다 알고 있었고, 그럼 네 주제를 똑바로 파악했어야지. 엄연히 말하면 아빠한테 유일한 자식은 나 하나뿐인 거잖아. 그래서 내가 아빠 유산을 다 가져가야겠어. 이 집은 물론이고 토지 보상금까지. 오빠가 보상금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어? 아빠는 오빠한테 그 얘기 꺼낸 적 없을 텐데. 내가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네가 알 바 아니고 중요한 건 네가 내 눈앞에서 사라져줘야겠다는 거야. 아빠가 없으니 이제 너와 나의 인연도 끝난 거라고 봐야겠지. 나는 피는 안 섞였어도 오빠가 진짜 내 친오빠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는 너를 내 동생이라고 생각한 적 없거든. 내 인생에 걸리적거리는 방해물이라고 생각한 적은 있어도 내가 언제 오빠를 방해했다고 그래? 아빠가 받을 보상금 말야. 그거 내가 다 가져갈 건데 네가 있으면 너무 걸리적거리잖아. 그러니까 네가 제발로 나가줬으면 좋겠어. 설마 불쌍한 고아년 데려다 길러줬는데 양심 없게 아빠 유산에 눈독 들이는 건 아니지? 양심 없는 건 오빠 아냐? 엄마 아빠 이혼한 후에 엄마랑 살면서 아빠에 대해 관심도 없었으면서 돈 없는 부모는 부모도 아니라고 아빠 무시했었잖아.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지. 아빠 앞으로 들어올 보상금 그거 내가 전부 다 가질 거거든. 너한테는 한 푼도 줄 수 없어. 아빠의 말이 다 맞았어. 오빠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아빠는 다 알고 계셨던 거지. 뭐라는 거야? 네가 무슨 개수작을 부려도 난 너한테 보상금 나눠줄 생각이 없어. 응, 그래.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져가. 반응이 왜 이래? 이렇게 순순히 물러서겠다고? 나야 좋지만 물러서는 건 아니고 오빠가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 보라는 뜻이었어. 절대 오빠 뜻대로 되지 않을 거거든. 뭐? 이거나 보시지 그래? 모든 재산을 한수연에게 남긴다. 이게 무슨 헛소리야? 아빠는 오빠가 재산 빼돌리려는 걸 미리 알고 있었고 나한테 모든 재산을 남기겠다는 유언장을 써둔 상태였어.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서 써둔 거였는데 진짜로 이렇게 꺼내들게 될 줄은 몰랐네. 그럴 리가 없어. 아빠 자식은 나라고. 어째서 너 따위한테 아빠 돈이 넘어가야 되는 건데? 그게 아빠의 뜻이니까. 그래도 토지 보상금은 전부 내 거야. 내가 이미 뒷작업을 다 해놨거든. 아빠도 그건 몰랐겠지. 아빠는 이미 알고 계셨어. 뭐? 그러니까 오빠는 아빠 집에서 나가서 바로 깜빵으로 직행하면 될 것 같아. 이게 뭐야? 아빠는 오빠가 아빠 방 뒤지면서 보상금 관련 정보를 빼내고 그 돈을 가로채려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 부동산 업자랑 짜고 치고 아빠가 받아야 할 보상금을 오빠 앞으로 돌리려고 했더라?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고소장까지 써두셨어. 내가 자식인데 감히 날 고소하겠다고? 오빠가 아빠를 더 이상 부모라고 생각 안 하는 것처럼 아빠도 오빠를 더 이상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하셨어. 그래서 사기죄로 고소하기로 한 거고. 그럴 리가 없어. 이건 다 뻥이야. 내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치밀은 무슨, 뒷조사하니까 다 나오던데. 그러게 술 좀 끊지 그랬어. 술만 먹으면 동네가 떠나가라 고성방가를 지르면서 어떻게 우리 아빠 재산을 털어먹을지 얘기하고 다니는 통에 그 동네에서는 오빠 계획을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 안 돼. 내 돈, 이게 내 마지막 기회였단 말이야. 착실하게 일하면서 돈 벌 생각을 했었어야지. 어떻게 부모 재산을 가로채서 부자가 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너는 몰라. 이 세상 사는데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도 알아. 돈이 중요하단 걸. 그래도 이 세상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야. 오빠는 그 선을 넘었어. 아빠가 작성한 고소장 접수할 테니까 뒷일은 오빠가 감당해. 잠깐만, 수연아. 하나밖에 없는 내 동생 수연아. 그렇게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아까는 양심도 없는 고아라고 했으면서 갑자기 하나뿐인 동생? 적응 안 된다. 아무리 그래도 오빠를 고소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 나는 아빠의 유언을 따를 뿐이야. 정 억울하면 아빠 무덤에 가서 따지시던지. 수연아, 한수연. 저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이 이 사건을 조사하던 중에 오빠와 관련된 사기죄를 여러 건 발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빠는 지능적이고도 교묘한 수법으로 사람들의 돈을 빼앗았다고 합니다.
아빠가 미리 오빠에 대해 뒷조사를 하고 저를 위해 유언장을 써놓지 않았다면 저는 아빠가 일궈놓은 모든 재산을 오빠에게 빼앗겼을 겁니다. 저는 아빠의 유산으로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더 이어가고 있답니다. 공부가 힘들 때면 고개를 들어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을 아빠를 떠올리며 힘을 낸답니다. 혹시라도 아빠가 하늘에서라도 이 사연을 듣게 된다면 저는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말라는 말을 전해주고 싶네요. 감사합니다.